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문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할 때 자유여행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패키지 여행을 하십니까? 혼자 또는 친구와 같이 계획을 세워 떠나는 자유여행은 나에게 맞는 여행지를 고르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숙소나 식당을 직접 찾아야 해서 좀 힘들기도 하죠. 자유여행과는 반대로 단체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며 여행사가 정해준 일정대로 움직이는 패키지 여행은 원하지 않는 여행지에 가거나 빡빡한 여행 일정으로 말미암아 시간 여유가 별로 없는 반면에 여행사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여행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여행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법은 는, 은, 니은, 인 반면입니다. 는, 은, 니은, 인 반면은 앞문장과는 반대의 사실을 연결하여 말할 때 사용합니다. 또 어떤 한 대상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말하고 싶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뒤에 에를 넣어서 는, 은, 니은, 인 반면에 라고도 사용합니다. 동사와 형용사 모두 결합이 가능합니다. 형용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 현재일 때는 받침이 있으면 은 반면, 받침이 없으면 니은 반면이 옵니다. 형용사의 과거일 때는 at, 였던 반면이 옵니다. 동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 현재일 때는 는 반면이 오고 과거일 때는 받침이 있으면 은 반면, 받침이 없으면 니은 반면이 옵니다. 반면 앞의 내용이 과거일 경우 은 반면이나 니은 반면과 함께 at, 였던 반면을 써도 됩니다. 또 있다나 없다가 오는 경우 현재일 때는 모두 는 반면을 사용하고 과거일 때는 주로 있었던 반면, 없었던 반면과 같이 사용합니다. 또 명사가 함께 사용될 경우도 있는데요. 명사의 경우 받침이 있든 없든 모두 인 반면과 연결됩니다. 명사의 과거형일 경우 받침이 있으면 이었던 반면, 받침이 없으면 였던 반면과 결합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더워서 여름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뜨거운 햇볕이 정열적이라며 여름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정열적은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열렬한 감정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는 반면이 연결하고 있는 앞과 뒤의 문장을 보면 앞문장은 더워서 여름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이고 뒷문장은 뜨거운 햇볕이 정열적이라며 여름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로 두 내용이 상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문처럼 상반되는 두 내용을 는, 은, 니은, 인 반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더워서 여름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뜨거운 햇볕이 정열적이라며 여름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회사 휴대전화는 품질이 우수한 반면 수리 기간이 길다는 것이 흠이다. 여기에서 흠은 어떤 사물의 불완전하고 잘못된 점을 의미합니다. 수리 기간이 긴 것이 그 휴대전화의 불완전하고 안 좋은 점이라는 것이죠. 이 문장 전체의 의미는 그 회사의 휴대전화는 품질이 우수하지만 수리 기간이 긴 것이 흠이라는 것입니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이 그 회사 휴대전화의 장점이라면 수리 기간이 길다는 것은 단점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말할 때 는, 은, 니은, 인 반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사 휴대전화는 품질이 우수한 반면 수리 기간이 길다는 것이 흠이다. 계속해서 세 번째 예문을 살펴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반면 서구인들은 자동차에 대한 애착도가 높다고 한다. 여기에서 서구인은 서양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을 동양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국, 캐나다, 유럽 사람들은 보통 서구인 또는 서양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애착은 어떤 대상에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그 대상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애착도는 애착의 정도를 말합니다. 정도를 뜻하는 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애착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높다 또는 낮다가 옵니다. 이 문장도 두 가지 상황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상황은 한국 사람들이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것이고, 다른 상황은 서구인들은 자동차에 대한 애착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상반되는 두 내용을 는, 은, 니은, 인 반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반면 서구인들은 자동차에 대한 애착도가 높다고 한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예문을 봅시다. 3개월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느는 사람이 있는 반면 1년을 해도 항상 제자리인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쑥쑥은 갑자기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적이 갑자기 많이 오르는 경우에는 성적이 쑥쑥 오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해열제를 먹자 열이 갑자기 떨어질 때는 열이 쑥쑥 내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제자리는 위치의 변화가 없는 같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력이 항상 제자리이다 라는 말은 실력이 늘 똑같이 변함이 없고 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위 문장에서 나타난 두 가지 상황은 3개월만 공부해도 실력이 쑥쑥 느는 사람이 있다와 1년을 공부해도 항상 실력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반된 두 예문을 문법 는, 은, 니은, 인 반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느는 사람이 있는 반면 1년을 해도 항상 제자리인 사람도 있다. 그럼 이제 책 216쪽으로 가서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왼쪽과 오른쪽의 문장을 는, 은, 니은, 인 반면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의 문장을 볼까요? 왼쪽 첫 번째 문장인 문화재의 훼손이 심각하다와 상반되는 내용을 오른쪽에서 찾으면 오른쪽 세 번째 문장 관리와 보호 정책은 미비하다가 되겠죠. 여기에서 미비하다는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반되는 두 내용을 문법을 사용해서 연결하면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래를 보시면 완성된 문장이 있네요. 문화재의 훼손이 심각한 반면 관리와 보호 정책은 미비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직접 왼쪽과 오른쪽의 문장을 보시고 알맞게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살펴볼까요? 왼쪽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 사람은 말은 빠르다 라고 써 있네요. 여기에서 은이 두 번 사용되었는데요. 처음 사용된 그 사람은 에서 사용된 은은 주어를 의미하고 두 번째 사용된 말은 에서 은은 강조를 하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대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말은 빠르지만 뒤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오는 어떤 것은 빠르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어떤 문장과 연결하셨나요? 네, 동작은 느리다와 연결하셨죠? 그 사람은 말은 빠르지만 동작은 느리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그 사람은 말은 빠른 반면 동작은 느립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빗줄기는 조금 약해지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빗줄기는 줄이 진 것처럼 세차게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이 문장과 연결할 수 있는 상반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인 바람은 오히려 거세지다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세지다는 거세어지다의 준말로 거세게 되다, 즉 사물의 기세가 몹시 거칠고 세차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문법는 은, 니은, 인 반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빗줄기는 조금 약해진 반면 바람은 오히려 거세졌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 팀은 개인기를 바탕으로 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기는 주로 단체 경기를 하는 운동에서 선수 한 명 한 명이 가진 기술이나 기량을 말합니다. 또 바탕은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기초나 근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탕으로 하다는 기초로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선수들이 각자 가진 기술이나 기량을 기초로 모두 갖추고 있는 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과 상반되는 내용으로는 오른쪽에 어떤 문장과 연결하셨나요? 네, 상대팀은 조직력의 축구를 하다와 연결하셨죠? 조직력은 조직으로 짜서 이루는 능력을 말합니다. 조직력의 축구를 한다면 선수의 개인적인 기량이나 능력보다는 전체 조직에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 팀의 상황과 상대 팀의 상황을 대조해서 문법는 은, 니은, 인 반면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하면 우리 팀은 개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상대팀은 조직력의 축구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봉사활동은 힘이 들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오른쪽에 어떤 문장과 연결하셨나요? 네, 보람이 있다와 연결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보람은 한 일에 대해서 돌아오는 좋은 결과나 그 일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문법을 사용해서 연결하면 봉사활동은 힘이 드는 반면 보람이 있다라고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맞게 연결하고 문장을 완성하셨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으로, 로 말미암아입니다. 으로, 로 말미암아는 앞문장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원인이나 이유로 하여 뒷문장에 안 좋은 결과가 생겼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명사와만 결합합니다. 명사의 받침이 있으면 으로 말미암아가 오고 명사의 받침이 없으면 로 말미암아가 옵니다.
문법의 의미가 간단하죠? 그럼 예문을 하나씩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났다. 이 예문에서 작은 실수가 큰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법 으로 로 말미암아를 사용해서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예문에서는 영화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전쟁 때문에 파괴되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파괴되는 원인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문법 으로 로 말미암아를 사용해서 이 영화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예문을 살펴볼까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다.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죠. 그래서 으로 로 말미암아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교육의 소홀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고 있다. 여기에서 소홀은 정성이나 조심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또 탈선은 말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규칙이나 규범에서 벗어나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청소년인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가출을 하거나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집 같은 곳에 가서 즐기는 것,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 아직 어린 학생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하는 행동들이 청소년들의 탈선에 해당됩니다. 이 예문에서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고 있는 원인을 가정교육의 소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법 으로 로 말미암아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의 소홀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고 있다. 여기까지 문법 으로 로 말미암아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책 217쪽을 보세요. 다음 표를 완성하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원인이 있고 오른쪽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왼쪽에 써 있는 원인들을 보시면 전쟁, 여론 악화, 부상, 폭우, 음주운전 등 안 좋은 상황이 원인이 되었네요. 그럼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야겠죠? 왼쪽의 원인을 보고 그 부정적인 결과를 오른쪽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기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왼쪽의 첫 번째 단어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문화유산 여기저기가 훼손되었다라고 써 있네요. 그럼 문법 으로 로 말미암아를 사용해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완성된 문장을 보시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문화유산 여기저기가 훼손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표의 내용을 써 넣으시고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단어는 여론 악화입니다. 여기에서 여론은 사회 대중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이고 악화는 어떤 일이나 관계가 나쁘게 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론 악화는 대중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쁘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무슨 이유로 김영수 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영수 씨에 대한 여론 악화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네요. 여론 악화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네, 김영수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다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하면 여론 악화로 말미암아 김영수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다음 원인으로는 부상이라고 써 있네요.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김영수 씨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완성하시면 될까요? 네, 부상으로 말미암아 김영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우가 원인이 되어 생긴 부정적인 결과로 집안이 내려앉고 나무들이 쓰러진 상황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면 될까요? 네, 폭우로 말미암아 집안이 내려앉고 나무들이 쓰러졌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결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생각해 봤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로, 로 말미암아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앞에서 공부한 두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여행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행했던 지역, 그곳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나빴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왜 나빴는지 등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책 217쪽 아래의 글을 읽어볼까요? 저는 지난 여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름에는 오후 10시는 돼야 해가 지기 때문에 하루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던 반면 많은 관객들로 말미암아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 시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하고 기차나 숙소에 자리가 없어 좀 곤란하기도 했었어요. 여름에 유럽 여행을 할 때는 미리 기차나 숙소 예약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여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네요. 유럽의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이 짧습니다. 그래서 오후 10시가 돼야 어두워지는데 이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었죠. 이렇게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문법 는, 은, 니은, 인 반면을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루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지만 많은 관광객이 원인이 되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갈 때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하고 기차나 숙소에 자리가 없어서 불편했다는 내용을 문법 으로, 로 말미암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제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 때 친구와 함께 경주에 놀러 갔었는데요. 저와 친구가 묵었던 호텔은 숙박비가 저렴한 반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몇 대밖에 오지 않아서 저희는 버스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필 최고 기온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더웠죠. 너무 심한 더위를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폭염으로 말미암아 저와 친구는 자전거로 시내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호텔로 돌아와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시내로 갔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행 경험에 대해서 문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다시 책 216쪽으로 돌아가서
제일 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배운 문법들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음 달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에콰도르로 그동안 별러 오던 배낭여행을 떠난다. 별러 오던에서 별러는 기본형은 벼르다입니다. 벼르다에 과거부터 계속 지속된 상태를 의미하는 어여 오다가 결합되어 별러 오다가 된 것입니다. 벼르다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하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기다리던 것은 바로 배낭여행이었죠.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남아메리카, 즉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에콰도르는 과거의 국경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복잡한 투쟁 역사를 거쳐온 반면 현재는 남미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여기에서 국경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뜻합니다. 또 투쟁은 단체나 개인이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 힘쓰거나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비롯하다는 여러 사람이나 사물 중에서 앞의 것을 첫째로 삼아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도 포함하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비롯한, 비롯하여, 비롯해서의 형태로 자주 사용됩니다. 손꼽히다는 여럿 중에서 뛰어나다고 여겨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에콰도르는 복잡한 투쟁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이 투쟁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경을 둘러싼 갈등, 서로 다른 민족 사이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대립 등을 들 수 있겠죠. 이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투쟁 상황 중에서 국경을 둘러싼 갈등을 대표로 말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어 복잡한 투쟁 역사를 거쳐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경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는 과거의 국경을 둘러싼 갈등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에콰도르의 과거와 현재의 상반된 상황이 는, 은, 니은, 인 반면이라는 문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에콰도르가 과거에 국경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복잡한 투쟁 역사를 거쳐왔지만 현재에는 이와 다르게 남미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여행은 1979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키토의 유적지와 아름다운 건축물은 유럽과 에콰도르 자체의 예술이 합쳐져서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키토는 고대 잉카 제국의 문명이 꼽힌 도시이다. 여기에서 문명은 인류의 기술적, 사회적 발전과 자연 그대로의 생활과 반대인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모습,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꼽히다는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거나 번영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비록 에스파냐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16세기에 잉카는 멸망하였으나 발굴된 유적지와 남아있는 도시들에는 인류 역사의 신비가 잠들어 있다고 한다. 침입은 남의 땅이나 구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고 멸망하다는 국가나 민족이 망하여 없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파냐는 지금의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16세기에 잉카가 멸망한 원인이 에스파냐인의 침입 때문이었다는 것을 문법 으로 말미암아를 사용해서 표현했네요. 또 잠들어 있다는
기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쓴 것입니다. 즉, 잉카가 비록 멸망했지만 유적지와 도시는 잉카 제국 시기 인류 역사의 신비로운 기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요즘이다. 설레다는 마음이 들떠서 두근거리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벼르던 여행을 드디어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설레겠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느라고 잠도 오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배운 문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문법을 사용해서 글이나 대화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